언제나 혐한만 일삼던 대만의 최고 기업가가 밑분 나라 일본과 손잡으면서 7조 원을 날리는 등 점점 망해가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도 흔치 않다. 조만간 화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도 들려오길 기대한다. 폭스콘 삼성 타도 드립은 식상함 키읔. 언제적 폭스콘임. 얘네들이랑 일본은 맛간지 좀 되었음 키읔. 걱정 안 해도 삼성이나 LG가 잘 알아서 할거임단 정치권에서 괴롭히지만 않으면 하여간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치권과 그것들을 추종하는 극단적 정치꾼들이 문제지. 일본 기업과 손을 잡고 삼성을 타도하겠다던 대만 폭스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폭스콘의 궈타이밍 회장은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제품 갤럭시를 사지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5년 내로 삼성전자를 꺾겠다는 혐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해 전방위로 한국 공격에 나섰는데 그 놀라운 결말이 드러나고 있어 망연자실 상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스콘은 1974년 플라스틱 부품 제조사로 시작해 컴퓨터 통신 가전 분야의 세계 최대 위탁 제조 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궈타이밍 회장이 10명의 직원과 함께 홍하이를 세운 것이 폭스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1988년에는 중국의 폭스콘 생산법인을 세우기도 했는데 본격 성장한 계기는 1997년부터 애플의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면서부터입니다. 전 세계에 12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며 애플, 소니, 블랙베리,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굴지의 IT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연 14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노트북 등을 대신 생산하며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가전의 40% 이상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IT 회사가 됐던 것입니다. 특히 중화권에서 단일 기업으로 전체 수출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고 궈 회장은 8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만 최고 부자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폭스콘과 삼성의 관계가 크게 뒤틀렸던 것은 2010년경의 일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 LCD 제조사들이 담합 사건에 엮여 있었는데 미국과 EU의 조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잦은 신고 제도로 EU 측의 벌금을 피했고 폭스콘 계열사인 대만 치메이는 3억 유로의 과징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에 권 타이밍 회장은 삼성을 경쟁자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소인배라고 비난하며 삼성 타도가 평생의 목표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꺾기 위해 폭스콘이 한 첫 번째 행동은 2016년 일본 전자기업 샤프를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전문가는 폭스콘이 삼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칩부터 모든 기기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며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보면 디자인과 설계를 할 뿐 직접 기기를 제조하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제조업에 강한 폭스콘이 브랜드 기업을 인수해 생산할 경우 삼성과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샤프는 1988년 LCD TV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나 LG와의 경쟁에서 밀려 자본 잠식에 빠져들었고 결국 매각처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에만 의존하던 폭스콘이 하청업체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일본 샤프를 인수해 삼성 타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도 100년 역사의 샤프를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폭스콘이 일본 정부 예상치의 2배인 7천억 엔을 제시했고 기존 고용 인원을 모두 승계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수락을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고 회장이 혐한 발언을 쏟아내 일본 여론을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돌리는 데 성공한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에는 일본 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삼성 로고를 지운 채 판매하던 시기였습니다. 권 타이밍 회장은 삼성전자에 조금이나마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샤프는 폭스콘에 인수된 후 곧바로 삼성과의 거래를 끊는 행태를 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600만 대가량의 TV 패널을 샤프로부터 공급받기로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샤프 측이 2017년부터 TV용 LCD 패널의 공급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삼성 측이 소비하던 전체 패널 조달량의 10% 정도였습니다. 삼성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크게 당혹해하며 LG 측으로 패널 조달처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샤프는 삼성의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자체 TV 아쿠오스 판매 대수를 1천만 대로 2배 늘려 패널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삼성은 격분했고 샤프 측에 손해배상액 6천억 원을 달라며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폭스콘이 샤프를 인수하자마자 LCD 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죠. 반면 삼성은 QLED 기술력을 키워 대형 고급 TV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폭스콘은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을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샤프를 인수했던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노키아 스마트폰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사들인 것입니다. 샤프는 일본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2위를 하고 있었고 노키아는 한때 전 세계 피처폰 시장을 장악했기에 삼성 타도의 최적 브랜드로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3%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고 폭스콘이 사들인 샤프와 노키아 브랜드는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콘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삼성의 일본 내 선전입니다. 삼성은 135% 100만 대 점유율로 2위에 올랐고 샤프는 92% 70만 대에 머물며 3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대비 애플을 포함한 모든 제조사의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삼성만 홀로 판매 대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선전한 이유는 삼성이 공급한 5G 장비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NTT 도코모나 KDDI 등이 장비를 받아 대대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기술력에서 떨어진 샤프가 설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폭스콘의 희망은 샤프가 아이폰의 LCD 패널을 지속 제공해왔던 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샤프를 통해 일본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JDI의 아이폰용 LCD 공장을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했던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아이폰에서 밀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도 LCD 패널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올해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OLED 패널 8천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샤프와 JDI 또한 50만 원대 저가 아이폰에 2,600만 장 정도의 LCD 패널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업계에선 이번에 탑재하는 LCD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OLED가 대세가 된 만큼 보급형 아이폰에서도 샤프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 폭스콘이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LG 디스플레이가 샤프의 특허 사용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이번에 LG 측의 승리로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샤프는 LG 측에 약 1,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양사는 2013년 LCD와 OLED 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맺었으나 샤프가 꼼수를 써 특허 사용 범위를 넘어선 기술까지 사용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아이폰 전면 카메라에 처음으로 한국산 제품을 탑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로 중국 업체나 일본 샤프 제품을 탑재해왔지만 LG이노텍이 생산하는 고사양 카메라로 대체하려 하는 것입니다. LG이노텍이 선택받은 이유는 이미 후면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어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스콘은 기술력에서 한참 밀리는 샤프를 7조 원 이상을 들여 인수한 후 나락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이에 폭스콘의 주가는 샤프를 인수한 2016년 이후 42%나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순이익 또한 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와중에 샤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직한 엔지니어의 글이 일본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삼성에게 뒤처진 이유를 절실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샤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엄격한 보안과 비용 관리, 기술 유출 방지 경쟁사 동향, 파악 직원에 대한 대우 등을 꼽은 상태입니다.
특히 편광판이나 재료 등 공급업체에서 조달받는 가격은 차이가 없었지만 인건비나 설비 등 고정 비용은 샤프가 2배나 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상사로부터 샤프 패널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이 있다고 들었지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기술자에 대한 삼성의 처우는 일본 기업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우는 샤프보다 폭스콘이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저렴한 인건비와 오랜 노동이 가능한 나라들의 공장을 지었고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시키며 노동 착취를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이에 직원들의 잇따른 자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은 중국 8개 도시에서 15개가 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헝가리 등에도 공장을 두고 50만 명 이상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권 타이밍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며 인간도 동물인 만큼 관리하려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라는 발언의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의 제품 생산을 맡긴 미국 IT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비난은 애플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권 타이밍 회장의 지나친 친중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시성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을 피해 1949년 대만으로 이주했지만 그는 시진핑과 매년 만남을 이어오는 등 오랜 친구 관계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폭스콘 그룹에는 중국 공산당 지부가 설치돼 있으며 등록된 당원만 3만여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는 애플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이 중국을 벗어나려 하는 움직임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폭스콘은 한국의 강점이 있는 배터리 사업에도 뛰어들며 도전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대만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으며 2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외신들은 한중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격이라며 어려운 경쟁을 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폭스콘은 애플카의 유력 파트너로 꼽히고 있는데 2년 내 전기차를 생산해 2025년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업체 내 덕화 합작사를 설립해 전기차용 모터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전기차에서 한참 뒤처져 있는데도 한국을 꺾기 위한 신념으로 협업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26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현대차는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기사를 올리며 한국의 전기차 기술력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 판매량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2만 1천 대를 팔며 1만 5천 대를 판 2위 포드를 눌렀다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거의 10년에 걸쳐 해낸 일을 현대차 그룹은 몇 달 만에 이뤄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즉, 대만 폭스콘이 아무리 일본과 힘을 합쳐 한국을 능가하려 해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